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광주시가 먼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복구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모내기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심각 단계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 23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연일 발언한 것과 달리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요. 김 지사가 군공항 이전 문제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직접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군공항을 보내는 쪽인 광주시에서 이전 지역 지원 대책 발표나 민간공항 이전 등 먼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작심한 듯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핵심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 특별법은 광주 군공항을 옮겼을 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맞춰져 있다며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 지원과 발전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공항을 이전해야 될 분들이 통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자꾸 우리 받는 사람한테 왜 안 받냐고 상생만 강조해서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이와 함께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공항으로 보내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 시기를 5월로 결정한 데에 대해 쓴소리도 쏟아냈습니다. 전라남도와 합의된 바 없는 군공항 이전 유치 의향서 접수 시기는 늦춰줘야 한다며 관련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전 대상 지역들이 대하고도 그런 의견도 나눠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로드맵을 마련을 하는 게 맞다. 김 지사는 또 특정 지역으로 군공항이 가야 하는 것도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평한 설명 기회를 마련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근 정부가 태양광 과잉 발전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출력 제어 조치에 들어가면서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출력 제어는 정부가 여름과 겨울철에만 시행했던 전력 수급 특별 대책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최고치에 달하는 봄철에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남에는 지속 운전 성능을 보장하는 인버터가 설치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들이 많아 대책 없이 출력 제어가 이뤄지면 향후 전력망 접속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정도에 따라 과수료 1헥타르 기준 농약대 249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8일과 9일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매실과 배, 복숭아 등 828헥타르가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에 모내기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몇 차례 비가 내리긴 했지만 일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심각 단계여서 영농철 물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 일부가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 대신 잡초만 보입니다. 축구장 600여 개 면적 428헥타르 농경지에서 이곳 저수지물을 끌어다 쓰는데 저수율은 2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있지만 물이 부족하다 보니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고추와 봄배추 등 농가밭에 많은 물이 필요한 시기인데 저수율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들이 많이 필요하는데 비가 이 상태로 안 온다고 하면은 농산물 값도 제가격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고사가 되불면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죠. 전남 지역 1052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부족합니다.
특히 신안과 무안, 해남 등 14개 저수지 저수율이 40%에도 못 미쳐 심각 단계입니다. 농사가 시작될 무렵 가둬뒀던 수문을 열어 물을 공급하는 전남 4대5 통수일도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가 필요한 저수량 거의 확보를 해놨습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효율적으로 물 아껴가지고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같이 좀 가뭄 상황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좀 늦춰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비가 한두 차례 더 내릴 전망이지만 저수율을 올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계속된 가뭄에 올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농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등 5개 대학과 대학생 건강 증진, 전남쌀 소비 촉진에 위한 1,000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는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정부 지원 후에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여대학은 학생이 알뜰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하도록 전남쌀을 사용해 양질의 1,000원의 아침밥 메뉴를 제공하게 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 23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12일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그제 마감 시간 기준 누적 관람객 수가 202만 472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2013년 정원 박람회 때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초반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X 열차가 턱없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이 국토부와 코레일에 고속열차 증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선로 역량이 포화 상태고 차량도 한정돼 있다면서 당장 열차 증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서울행 열차를 타기 위해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 6천여 명. 2015년 호남 고속철 개통 당시 1만 6천여 명에서 62%가량인 하루 평균 1만 명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지난 8년 동안 호남 고속철에 증편은 없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KTX 열차 시간 운행 시간이 조금 다양하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쪼개져서 더 증편이 되면 좋겠다라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부터는 예매를 해놔야겠죠. 아침이나 저녁에 그럴 때는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현재 광주 KTX 일일 왕복 운행 횟수는 46편, 이 중 일반석보다 승차 전원이 더 적은 산천 열차가 23편으로 절반입니다. 특히 경부선에는 995석을 갖춘 KTX1이 집중 배치됐지만 호남선에는 377석의 KTX 산천이 절반을 넘습니다. 또한 경부선에는 주말을 대비해 열차 2대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년 열차를 투입하지만 호남선에는 한 편도 없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은 이는 지역 차별이라며 산천 열차를 10편에서 20편으로 늘리고 주말 시간대에는 2, 3회 증편을 해달라고 국토부와 코레일에 촉구했습니다. 이 KTX 표를 구하는 것이 전쟁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대로 증편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지만 국토부는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고 차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열차 증편은 당장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차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호남 고속철 열차가 증편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코레일에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해 침체를 이어오던 전남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최근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고금리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1만 가구가 입주한 순천 신대지구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했지만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 개 단지에서만 거래가 50건 넘게 이루어지는 등 숨통이 트였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급매 물건들이 거의 정리되면서 가격도 바닥을 찍고 점차 오르는 분위기에 있고요.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림세를 이어오던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렴한 매물 위주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여수와 순천, 광양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247건, 지난해 4분기보다 약 800건 늘었습니다. 급매물이 속속 거래되면서 시장에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지만 반등이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전히 금리가 높아 대출 부담이 있는 데다 경기 회복세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봄 이사철 등이 겹치면서 일시적 반등일 뿐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판단하려면 올해 하반기는 돼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예전 상황으로 시장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소비자 심리를 매수를 조금 더 원활하게 시키기에는 충분한 원동력이 좀 적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당분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는 급매물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가 철로 만든 초거대 이순신 장군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좌절됐던 사업인데 광양시의회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월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 인사말에 나선 정인화 시장이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공약인 이순신 철동상 건립을 언급합니다. 차별화가 돼야 되고 관심을 끌 만한 그러한 관광 매력물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상 내부에 전승 기념관과 전시실, 카페 등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힙니다.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찾아올 수밖에 없다. 각 읍면동에서 열리는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철동상 건립을 언급하고 있는 정 시장은 1차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콘텐츠가 충분히 갖춰질 경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동상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양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 잘 구성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 기류가 거셉니다. 이순신 장군과 광양의 연관성이 크지 않고 거대 조형물을 통한 관광객 유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자 유치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얘기해서 끌어들여서 그것도 하는 거 미래 지향적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각 읍면동에 취급하는 사항도 모자 정도로 재원이 없는데 과연 철공상 용역하는 게 그게 시급하냐.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한들 누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들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용역비 확보에 실패하면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정 시장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시는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에 나서는 한편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착한 가격업소 9곳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목포시 착한 가격업소는 28개소로 늘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로 추가 지정된 곳에는 목포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SNS 등을 통한 홍보가 진행되고 업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 맞춤형 물품 구입 등을 위한 비용 일부가 지원됩니다. 무안군이 봄철 무안 갯벌 낙지 성호기를 맞아서 어민들에게 낙지 전용 포장재와 아이스팩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낙지 전용 포장재 보급을 시작한 무안군은 올해는 29개 어촌계 380어가에 낙지 전용 포장재 8만 개와 아이스팩 2만 개를 공급했습니다. 강진군이 음악도시 강진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합니다. 강진군은 6월까지 음악이 있는 오감 산책 콘서트를 개최하며 뮤지션 마술과 퍼포먼스, 댄스, 탱고 등 8개 장르, 18개 팀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농식품 산업 역량 강화와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혁신 시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농식품 업체 간 정보 교류와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체별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과 영암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연구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남해안권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모아그룹, 여수레저개발 등과 여수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호텔 건립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관광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수 돌산의 14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휴양형 해양 레저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화양면 나진리 일원에는 434개실 규모의 호텔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국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남 특수성과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전남 지역교육과정 초안을 올 상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포럼과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초등 지역교육과정부터 고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이 생활 속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1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을 통해 지역 인문학자와 주민이 현장 탐방, 강연 등에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2일부터 호남의 3대 원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현장 탐방,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10회 운영됩니다. 전라남도가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정부 정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으로 지원한 치료비 지원 대상을 전국 최초로 2024년부터 60세 이상 전 도민으로 확대해 치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또 치매 안심마을 125곳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매 안심 관리사를 210명으로 확대 양성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2023년 전남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청년이 70% 이상 포함된 5명 이상 청년 공동체 150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구 조사 활동과 행사 개최, 콘텐츠 제작 등과 팀당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합니다. 제안 분야는 주거, 문화, 인프라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장년 행복 시책 등으로 특히 MZ세대 직원의 톡톡 튀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남의 인구 대응 전략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14개 실국이 참여하는 인구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4월 말에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하늘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 되겠는데요. 남해안을 따라서는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도 미끄러우니 보행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우리 지역 10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낮에 13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9도, 모레 아침은 6도로 기온이 더 낮아지지만 낮 기온은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일교차도 점차 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0도, 무안 9도로 아침을 맞이하는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강진과 장흥 10도로 아침을 시작해 한낮에 12도에 그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2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11분입니다. 토요일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의 고민을 덜어주는 색깔별로 갖고 싶은 없었던 약속까지 만들고 싶은 좋은 옷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다 굿웨어 탑10 여기서 제일 차가운 걸로 주세요. 주문하신 온도락 나왔습니다. 아이스를 3번 추가해 시원하다 못해 차가운 온도락 아이스 팬츠. 올여름 가장 차가운 주문. 이제 다른 건 못 입겠다. 아이더. 분명히 아는 맛인데 더 맛있어.
10가지 과채와 육수로 매콤 새콤하게, 끊기지 않고 쫄깃하게. 먹어봐. 아는 맛보다 맛있으니까. 더 미식 비빔면.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소나타.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소나타 디에지. 면도에 클렌징을 더한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면도날이 닿기 전 이물질을 제거. 한 번의 움직임으로 깔끔한 면도. 면도와 각질 제거를 동시에. 신제품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센트룸 멀티구미로 맛있게 풀 충전해. 요즘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비타민 A, E에 아연까지. 맛은 원더풀, 영양은 멀티풀. 뉴 센트룸 멀티구미.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 녹아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